박기락 교수입니다. 미국의 과학자 협회 FAS라고 합니다.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에서는 2020년 4월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숫자가 35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과학을 활용을 해서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연구단체입니다. 1945년 맨하탄 프로젝트로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창립했고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세계 종말의 시계 Doomsday Clock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단체는 전 세계 핵무기의 보유량을 파악해서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35개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평가한 겁니다. 35라는 숫자만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협회에서는 2019년 5월, 즉 1년 정도 전에 북한이 25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 협회에서는 2019년 동안에 북한이 대략적으로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했다고 계산한 겁니다. 1년에 10개, 엄청나지 않습니까? 과학자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별 핵무기 보유량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90개, 인도가 150개, 파키스탄이 160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협정에 의해서 핵무기를 줄이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2019년에는 290개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320개로 평가되어 30개 정도를 증대시킨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적인 핵 확산 금지 정책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는 거죠. 사실 한국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플루토늄을 50kg 정도 추출하고 있다는 평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량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018년 10월 1일 국회에서 20개 내지 60개라고 보고한 것이 유일합니다. 제가 직전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북한은 대륙간 탄도탄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거의 완성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2019년에 13번, 2020년에 4번, 도합 17회에 거쳐서 첨단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개가 넘는 핵무기를 생산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째, 북한은 2018년부터 2019년 동안 비핵화라는 말로 남한과 미국을 속이면서 철저하게 핵무력을 증강하는 노력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둘째, 북한이 이와 같이 핵무력을 증강하는 동안에 남한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북한으로부터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남북관계라도 개선되어 교류와 협력이라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느 정부 시대보다도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상대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허용해 줬다면 고맙다는 생각이라도 해야 할 것인데 삶은 소대가리라면서 온갖 모욕을 다 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부 인사들은 말할 겁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핵무기 폐기를 시도하는 것도 하지 못하느냐고. 의도는 좋은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생각해야 합니다. 대화라는 선의의 대가로 북한에게 핵무기, ICBM, SLBM, 첨단 단거리 미사일 증강을 허용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대가가 아닌가요? 넷째, 일부 인사들은 또 말할 겁니다.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지속되었을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죠.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전력 증강을 첨예하게 감시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폭로해서 차단하고자 했을 것이며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때마다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면서 안보리를 소집해서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을 겁니다. 북한이 1년에 10개 핵무기를 만들고 ICBM과 SLBM을 저렇게 증강하도록 버려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비핵화라는 환상을 쫓는 동안에 북한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핵화 협상의 폐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항은 북한이 이와 같이 핵무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괜찮을 거다. 결국은 핵무기를 폐기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과 북한의 일이라면서 어쨌든 관여하지 않고자 합니다. 국방부 합참 그리고 군대에서도 북핵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북한 핵무기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면 이전 정부까지는 왜 우리가 북핵 차단을 위해서 온갖 방안을 제안하고 삼축 체계라면서 난리를 치고 F-35, 글로벌 호크 등을 구매해서 대비하는 등 법석을 떨었겠습니까? 대비하지 않은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대부분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된 TNT 15킬로톤 정도의 작은 핵무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대부분은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원자폭탄을 만들겠습니까? 모든 핵 보유국들은 원자폭탄으로 시작하지만 수소폭탄에 성공하면 수소폭탄만 만듭니다. 수소폭탄 실험 중에서 가장 위력이 큰 것은 짜르폭탄이라고 해서 소련이 1961년에 실험한 것인데 50메가톤, 즉 5만 킬로톤이었습니다. 수소폭탄은 한껏 위력을 키우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100 내지 300킬로톤 정도로 그 위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은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그때 위력을 한국 정부는 50킬로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능하면 북한의 핵무기 위력을 낮추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한 겁니다. 그러나 당시 38로드라는 단체에서는 최소 108킬로톤, 최대 250킬로톤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소폭탄을 만들면 수백 킬로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은 200 내지 300킬로톤 정도의 수소폭탄을 주로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5 내지 20배 되는 위력으로서 서울에 떨어지면 서울이 거의 초토화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 전력에 관하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 북한은 수백 킬로톤에 달하는 수소폭탄을 35개 이상 갖고 있고 매년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비핵화 협상에 미련을 가지면서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차단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수록 북한의 핵무력은 더욱 강화되고 어느 순간 한국은 속수무책의 상황에 빠질 겁니다. 셋째, 북핵 위협은 급격히 증대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북핵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거나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이나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로 요행만을 바라고 있는 형국이죠.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면서 안심을 시키는 사람이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안심시키는 말을 한다고 하여 대형 사고의 발생 확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면 정부라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북핵에 눈 감아도 아무도 질책하지 않으니 현 정부로서는 너무나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안일하겠죠. 오로지 답답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